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투자 로드맵 서울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감상하시면 앞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서비스 해놓으시면 오늘의 경매 영상 업데이트 될 때마다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편하게 정보 취득하실 수 있고요. 경매 물건 보시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저희가 상암 택지 개발 예정지구까지 이렇게 해서 가재울을 갔다가 가재울 남가자동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밑쪽 보시면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합정역입니다. 합정역. 지금 6호선과 4호선, 6호선과 2호선이죠. 이제 골드라인이 돼버렸는데 6호선 라인에 망원역을 기준으로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위성지도 보시면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되는 게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역세권 라인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촉진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사진을 보시면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개발 효과라는 게 역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스타트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촉진지구나 개발 예정지구를 보다 보면 그런 공식이 좀 보인다. 청사진을 그렇게 그리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게 이렇게 가는 길목 라인에도 잡혀 있습니다. 이런 군데군데. 그래서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합정역 라인과 이 밑에 한강을 바라보는 이쪽 라인은 계속적인 개발과 블루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성수역이 아니고요. 상수역 역세권 1종 지구 단위 계약과 그 다음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합종 전략체 1종 지구 단위 계획 눈여겨보셔야 되고 웬만큼 부동산 매물 나오면 잡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경매 물건도 되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을 따라가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자, 창천동도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는데 밑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보이죠. 여기도 재개발 구역이 보입니다. 어딜까요? 밤성공원이 보이고요. 구수동 사거리를 지나서 마포 강변 힐스테이트가 보입니다. 자, 보시면 예전에 재개발 구역이었죠.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예정 지역도 있고요. 지적도를 보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지역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 773세대 기본적으로 15억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그 위쪽에 신수 2주택 재건축 1종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정말 개발할 때가 너무 많죠. 자, 섹션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하는 거는요 예정이 잡혀있지 진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섹션이 있고 이런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어 공부하셔서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위쪽 보시면 서강대 앞으로 신촌숲 아이파크가 들어섰죠. 자, 이렇게 주택 재건축을 한 겁니다. 요 밑에도 있죠.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요런 땅이었죠. 다 밀었죠. 여기는 아직 안 밀고 다 밀고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왕이면 역세권과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잡혀있는데 투자하시는 게
이왕이면이 아니고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입니다. 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대응력을 기준으로 일종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지구단위 계획은 흑과 백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지구단위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해 보시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서도 꽤 괜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개발 구역이라고 잡혀있던 부분이 이미 레미안 마포 아파트가 들어섰죠. 이렇게 뭐 서울의 이제 주거 형태는 예전에 7, 80년대의 빌라 형태, 단독주택 형태 밀어버리면, 철거가 되면 무조건 아파트가 들어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쌍막해 보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신축 아파트에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단지 내에 녹지 공간도 상당히 많고 공원도 잘 돼 있어서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정말 살만하죠. 자,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마포, 마포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마포 정비구역을 뭐 기준으로 해서 뭐 마포역에 또 서부지방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동역, 현재 뭐 보시면 여기 너무 좋아요. 공항으로 가는 공덕역, 경의중앙선, 6호선, 5호선. 공덕역에 투자를 했으면, 예. 그래, 투자 시점에 제가 볼 땐 공동적 투자하려면 최하 한 10년, 15년 전에는 했었어야 될 거예요. 예. 자, 아현동 많은 개발이 있지요. 마포자이부터 해서, 말하면 입 아프고요. 앞서 말씀드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마포. 이렇게 위아래로 부가현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 아파트 다 들어섰고 이 구역 이제 들어설 겁니다. 밑에 아현역을 기준으로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2021년에 입주 예정이고 마포 자이 있고요. 위쪽에 아현역 기준으로 이렇게 아파트 또 들어섰지요. 실질적으로 위성사진 볼까요? 이렇게. 예. 자, 이러다가 뭐 서울 다 미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파트만 있는 건 좀 원하지는 않는데, 가뜩이나 서울 교통 밀리고 차량도 많은데, 어쨌든 뭐 일본처럼 서울이라는 도시가 거대 도시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 견해와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특히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서울로 오셔서 입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앞으로 서울에 투자하시거나 서울에 인접한 지역, 경기도나 인천, 부천 라인을 보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현 재정비 촉진지구 한 바퀴 돌았고요. 용산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굳이 말해도 입 아프시죠? 용산역 가시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 용산역 보면은 이런 무슨 상당히 큰 센트럴파크가 있어요.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센트럴파크가 아니고 아직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정말 노른자 땅에 이렇게 녹지로 방치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쪽이 도시재생지역이 있긴 한데, 용산역은 정말 삼각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신용산까지 거대 혁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용산 아주 천지개벽이 됐는데요. 그 여파로 이 경의중앙선과 6호선 효창 공원역까지도 상당한 지가 상승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용산은 아직도 상당히 투자처로서 곽강을 받지만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사실상 좀 있는 사람들의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유명한 이촌 한강 맨션 언제 개발하냐 등등, 이 앞쪽에
글쎄요. 시간 게임이긴 하지만은 좀 지칠만한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고요. 이쪽은 다 아파트가 새롭게 도래해야 됩니다. 이촌역에 레멘 아파트 트윈 있죠. 이촌역 어딨냐. 그쪽은 뭐 랜드마크가 됐고요. 자, 한남역 하면은 빅뱅입니다.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말하면 입 아픕니다. 이쪽 뭐 대단한 큰 덩어리 뭐 이태원역 보강동을 기준으로 요 앞쪽에 다 아파트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야 정말 이제 뭐 용산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미군 기지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를 뭐 공원화 한다고 해서 상당한 이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이런 거대 녹지와 기반 시설과 교통망,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남동은 더더욱 곽강받을 것이다. 뭐 용산과 한판대기 다 봐도 곽강을 받을 텐데, 아쉬운 점은 있는 사람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도 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있는다는 기준은 얼마라고 좀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따라 보면은 성수동 많이 발전했죠. 뭐 성수동의 이 지역의 자양동을 기준으로 해서 강변 아파트 들어설 예정이고, 여기 구익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는 왜 잡혀 있냐 하면은 동부지방법원이 문정동으로 가면서 여기 지금 이제 슬럼화 단계가 되려고 할 때 바로 개발하자고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대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양동, 자양 7 재건축 주택 지역이 있고요. 또 지역 주택 조합도 하고 있고, 이 위쪽 보시면 여기 지역 주택 조합은 이쪽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이쪽이고요. 제1종 자양 1주택 재건축 지역 이렇게 예정 중입니다. 이 삼각형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대 입구가 너무 많이 올랐어 투자하기 힘들어 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양동 쪽 지가 저평가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쪽에 지금 경매물건 진행 중인 거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뚝섬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 단위의 구역 지정이 됐는데 아직 먹을 게 있으니까 좀 저평가돼 있는 자양동 이쪽 라인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라인에 그 지역주택조합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 따져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 라인은 끝난 것 같고요. 뭐 성수동은 요 앞에 성수동 기준으로 초고층 아파트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죠. 성수전략 1종 제1 지구단위 지역해서 성수동은 따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이 말이죠. 자, 그리고 벌써 13분입니다. 자,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슬슬 이주하라고 이제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그 힘든 흑석동에도 지역주택조합이 완판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들 짓겠다고 아파트들 뭐 지어졌죠. 이렇게 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흑석동이 상당히 곽강을 받고, 여기 보시면 흑석역이 있는데 벌써 아파트가 들어섰네요.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흑석동 마크 힐스 아파트, 아크로 리버하임 대박이죠. 한 20억 전후 되지 않을까요? 33평 기준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 흑석동 주택 재개발 11구역, 9구역 등등등이 있습니다. 3구역 상당히 광범위하게 잡혀 있고요. 노량진도 이제 슬슬 이주가 시작될 판입니다. 이쪽 지금도 여기 조합원 딱지 활발하게 거래 중이니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상도동도 반사효과를 당연히 누릴 것입니다. 이쪽도 그 노량진역도 수산시장이 현대화가 됐고, 9호선 라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좀 지옥철이긴 하지만 공항에서 송파까지 바로 급행열차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타봤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빼고. 어쨌든 9호선이
급행열차 있고 나서 교통혁명을 일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 많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림선 해가지고 2호선이 다니지 않는 여기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서클로 돌아서 마포, 여의도 마포 지나서 은평구까지 가는 라인이 착공이 됐죠. 또 이 왼쪽 사이드 보시면 신안산선이 있고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어딜까요? 신길 재정비 촉진 신풍역과 보라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많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를 했네요. 2020년 10월에 힐스테이트 크레시안 그 다음에 파크자이 센트럴자이 아파트 또 옆에 보시면은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고 자 보시면 이렇게 잡혀있던 거 요 위에 있죠. 자 이렇게 잡혀있던 부분 레미안 다 들어섰습니다. 주택 재개발했습니다.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로. 자 여러분들 뭐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렇게 잡혀있다고 해서 다 개발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지역이 개발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거나 매매 물건을 검색하시는 게 아주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 지역적인 이슈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별거는 없어요. 별거는 없지만은 이런 요소의 정비구역이라든가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연 어느 시점에 내가 취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취득을 했다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어느 시점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는 상당히 미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로컬에 있는 부동산이나 여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해드리지만 이렇게 서울의 광역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언제나 공부하시는 것이 책을 100권 읽고 투자 설명에 10,000번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투자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현명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좀 스킵할 부분 빼고요. 뭐 서울 우면 국민임대 주택단지 여기 뭐 투자처로서는 좀 빠질 것 같고요. 우면 택지 개발 예정지구 이렇게 해서 위성사진 보시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이 혼재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많은 분들께서 뭐 강남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곡동은 좀 패스를 하고요. 개포동은 지금 알아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있죠. DH 아너힐스 개포 프레지던트 자이가 있는데 녹지 공간이 바로 앞에 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좋아요. 예전에는 저평가돼 있었지만 사실 뭐 서울도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올라왔는데 개포동 무시할 부분이 아니고 아주 금맥입니다. 금맥. 자 밑에 보시면 그 유명한 구령마을. 자 이렇게 잡혀있죠. 판자촌도 많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이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령은 뭐 개발이 안 될 수가 없죠. 수소 택지 개발 예정지구 오래된 아파트 많습니다. SRT의 성지인 수소 역세권, 주택지구 밑에 세곡지구 등등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 들고 대치동에 그 유명한 우선미가 있죠. 우성아파트, 성경 SK 미도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그 유명한 음마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마을, 대치동 구마을 돈 주고도 못 사는 지역이죠. 단독주택이나 큰 뭐 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주택 재건축 잡혀 있습니다. 강남에서 먹을 때라고 하면 구마을 많이 보시면 되고요. 전통적인 음마, 우선미 있지만 아예 잡혀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일원동을 기준으로 한 대치 택지 개발 예정지구가 있는데 그래서 강남하면 대치동 너무 비싸니까 일원동 라인에 있는 요 부분 많이들 선호하고 계십니다. 문의가 정말 폭증하지만 뭐 팔아야지 사죠. 아직까지는 뭐 강남 불패입니다. 불패. 그 다음에 뭐 송파 쪽은 뭐 위례 말고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2022년에 그 다음에 송파파크 센트럴 아파트 잡혀있죠. 위성사진 보시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긴 하지만 개발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지역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 위례 신도시 하시잖아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또 길 건너에는 어디냐? 하남입니다. 하남. 서울의 끝자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송파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쪽이 어디냐? 송파지요. 송파역 1번 출구 앞에 바로 있는데 1번 출구 저희 사무실 내리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죠. 요 바로 앞에 있는데 가락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만든 게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따라오다 보시면 어디가 있습니까? 올림픽공원, 그 다음에 송파 밑에 패밀리 아파트도 지금부터 깃발 꼽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호선 라인 가는 길에 둔촌, 어딨죠? 잘 안 보이네요. 예. 둔촌 쪽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석천역에 9호선 작년 12월인가? 재작년 12월에 재작년 12월이겠죠? 9호선 뚫리면 폭등한다. 폭등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 눈에 안 보인다. 사거리에 뭐 상가 건물들이 뭐 임대를 많이 붙여놔서 위험하다 하셨던 분, 석천역 지금 가 보십시오. 9호선 뚫리고 나서 시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특히 요 아파트, 잠실 한솔파크 아파트. 예. 그렇게 투자를 하라고 해도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네요. 뭐 잠실 라인은 뭐 빅 이슈가 있죠. 잠실주공 아파트,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지금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파크류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 어딨어? 진주 아파트가 있을 텐데요. 진주 아파트일 겁니다. 여기 요 건너편 진주 아파트, 장미 아파트, 진주 아파트, 요쪽 라인. 장미가 여기 있네요. 장미 아파트 여기 있고 진주 아파트. 이 라인이 요 헬리오시티로 많이 오셨죠. 이 정도로 해서 시간이 벌써 22분입니다. 제가 좀 숨가쁘게 1탄, 2탄 서울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아웃라인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요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교통망만 공부를 해도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함에 있어서, 또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지역개발 이슈에 있는 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지역부터라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고, 시간만 되면 이슈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가십시오. 부동산 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분들을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친해지시고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낮게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높게 대접을 해주시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께서, 특히 공인중개사들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정말 귀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인중개사들과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과 친해지면은 여러분들께 플러스가 되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스승과 진정한 공부는 지역 전문가, 그리고 나의 열정, 나의 노력, 이런 부분이 합치될 때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좀 유익한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마인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렸고, 저도 서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기도 한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지역을 진행형입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미약하나마 오늘의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정보로 성장할 수 있는 오늘의 경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